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이서입니다. 오늘은 화장실 누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거실 천장에서 누수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이 경우는 3층 다가구에서 2층에 있는 투룸에서 화장실 물이 새어가지고 1층으로 물이 샌 경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2층 같은 경우에는 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물이 먼저 새는지 그 원인 파악하는 게 우선이었고요. 그 원인을 파악한 후에 그 화장실에 누수가 생긴 그 화장실을 다시 방수공사하고 해결했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집에서 누수가 된다는 것을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원인 파악은 전문가를 불러서 별도로 섭외를 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한 달 동안 각 방의 화장실 문을 잠그고 테스트해 본 결과 그 원인이 세 번째에 있는 방이었다는 걸 파악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 방을 지금 철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철거 1일차에는 화장실 바닥을 지금 철거를 하게 되는데, 밑에 집에 너무 소음이 심할 수 있으니까 밑에 집한테는 미리 일일이 전화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작업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철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에 변기를 뜯어내게 보니까 변기가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 곳에 변기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틈새로 물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이 끝에 여기 가해 부분에 이렇게 물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세하게 물이 새니까 1층으로 물이 샜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장실을 선택하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철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앞에 화장실 문턱이 나무 문턱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자꾸 이쪽으로 스며들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수가 되지 않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철거를 하다 보니까 여기 30년 이상이 된 이 집에서 여기 녹슨 수도 밸브 이게 보이시죠? 여기 녹이 까맣게 쓸어 있었고, 그리고 나무 문턱, 금방 입구에 있는 나무 문턱 밑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샤워를 하다 보면 이쪽 틈 사이로 물이 흘러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루 종일 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 배관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깔끔하게 이렇게 철거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방수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전문가분이 이렇게 하게 되면 깔끔하게 일이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 그러면 이 하단에 흐리고 있는 배관에서 또 미세하게 물이 새게 되면 그건 해결하지 않고 다시 덮어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또 누수가 생길 수 있어서 완벽하게 해자 싶어서 하루 더 철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바닥을 이틀 동안 철거를 한 거죠. 너무 깊숙하게, 여기 보이세요? 두께 판 거? 너무 깊숙하게 배관이 묻어져 있어가지고 이틀이나 전문가를 불러서 바닥을 팠고요. 드디어 이틀이 지나니까 바닥에 배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관이 어디로 뻗쳐져 있는지 도면이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고, 위에서는 안 보인 상태에서 드릴로 이걸 파다 보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철거하다가 구멍이 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배관하신 분이 깔끔하게 처리를 하셨습니다. 물이 이렇게 아래로 고여서 가기 때문에 우레로 넘쳐가지 않게끔 처리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배관 교체를 했죠. 다 이제 철거를 한 다음에 여기 배관 보이시죠? 그 전에 배관의 색을 여러분들, 그 전에는 배관이 이렇게 이런 색 보이시죠? 이런 색이었는데, 자, 배관을 바꾸고 나서 다시 이런 색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시멘트 방수를 하기 전에 이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깔끔하게 테이핑으로 마크를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업한 것은 2층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이걸 다 담아가지고 1층으로 다시 또 들어서 내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열 몇 포 정도 나왔으니까 이거 내리는 것도 정말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방수는 총 3회를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멘트 방수를 했고, 두 번째는 침투성 방수를 했고, 세 번째는 코팅형 방수를 했습니다. 즉, 이 시멘트 방수는 시멘트 전문, 이 방수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바닥 방수하고 여기 옆에 벽 있죠. 여기 벽. 샤워를 할 때 아래쪽에 다리 밑으로 물이 튈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방수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말렸어요. 이걸 3일 동안 말렸고, 그리고 이제 침투성 방수를 제가 직접 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1차 방수 후에 수도 배관 이음새 부분에서 여기 이렇게 물이 미세하게 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3일 동안 지금 흘러내린 물 자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돼서 여기 이음새를 꽉 조여가지고 저기 했어야 되는데 미세하게 해놓으니까 예, 이런 일들이 꼭 발생하게 돼요. 만약 이 상태에서 그대로 타일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계속 물이 새게 되겠죠. 그러면 또 밑에 층에 물이 새게 되는 그런 네, 사례가 또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침투성 방수는 제가 직접 그 방수 전문액 파는 데 가서 네, 사갖고 와서 시멘트 위에, 여기 시멘트 위에다가 여기다 바르는 겁니다. 바르면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시멘트 속으로 침투가 돼가지고 시멘과 시멘 사이에 들어가서 물이 새지 않게 방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코팅형 방수를 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액체형 방수제를 사갖고 와서 이걸 붓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마치 그 옥상에 하는 방수액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냥 저기 그 액체와 액체 사이에 기포가 발생하지 않게끔 꼼꼼하게 잘 두껍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만 지나면 잘 굳어서 예, 방수층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하게 방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수는 시멘트 방수, 그리고 침투성 방수, 그리고 코팅형 방수 3회에 걸쳐서 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완공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던 화장실이 드디어 완공이 됐고요. 이 화장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타일하고 도기는 제가 직접 사가지고 네, 타일 전문가만 네, 별도로 섭외를 해서 타일을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도기도 별도로 설치하는 분이 오셔서 별도로 설치를 하셨고 타일을 하시는 분은 여기 35만원 시공비 들였던 것 같고요. 도기 설치하신 분은 10만원 별도로 네, 비용을 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화장실 누수 해결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누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한 달 정도 소요됐어요. 왜냐 그러면 2층에 방이 3개의 방이 있었는데 어느 화장실에서 물이 샌지 파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거 파악하는데 한 달 정도 소요했고 화장실 바닥 철거를 이틀 동안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와서 하셨고요. 그리고 방수 처리는 3회를 했고 그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왜냐 그러면 시멘트 방수 말리는 기간, 그리고 침투형 방수 말리는 기간, 코팅형 방수 말리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수하시는 분들의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시멘트 방수, 두 번째 침투형 방수, 세 번째 코팅 방수 이렇게 직접 했고요. 시멘트 방수는 시공자 전문가가 했고 침투형 방수하고 코팅 방수는 제가 직접 재료를 사다가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용이 조금 적게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일하고 도기는 제가 직접 사다가 타일 시공자와 도기 시공자를 별도로 섭외를 해서 일을 처리해서 이틀 만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총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냐 그러면 총 210만원 들어갔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경비를 다 적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총 210만원 돈이 들어갔고요. 물론 이걸 통으로 맡겼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직접 네, 그렇게 맡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 직접 맡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남들한테 맡겨버리면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많은 돈을 들이고 그걸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그 원인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제가 직접 이와 같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를 직접 섭외해가지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누수가 생긴다 그러면 겁먹지 않고 네, 직접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나 아니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 집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 집에서 제일 오랫동안 관리를 한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모르는 분야라고 남한테만 계속 맡기지 마시고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화장실 누수 해결 절차에 대해서 둘이서가 말씀드렸습니다.